스토리는 모두 안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개봉된 마블 영화만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이언맨 대 캡틴 아메리카, 짧게 토니와 캡틴이라고 합시다. 개봉날 극장에서 11월을 처음 봤을 때의 감정은 토니를 이해하는 쪽, 극장에서 두 번째로 볼 때는 캡틴을 이해하는 쪽, 그래서 둘 다 대립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어벤져스는 분명 평화를 위해 싸워왔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왔습니다. 뉴욕 사건 때 어벤져스가 없었다면 미국, 아니 전 세계는 끔찍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분명 넓게 보면 세계를 구한 일이지만 이들 모두가 전능한 신은 아니기에 구하지 못했거나 구하는 도중에 인명피해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구하려다 의도치 않게 발생한 피해자들은 어벤져스를 초인적 힘을 갖춘 무법자들로 보기도 합니다. 이들에 대한 불신이 커질 때쯤 라고스에서 또 한 번의 큰 인명피해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 117개국의 동의하에 어벤져스를 유엔 산하기구에 묶어두려는 소코비아 협정을 반강제적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모두 꺼려했지만 고민 끝에 찬성하는 토니파와 반대하는 캡틴파로 갈라지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윈터 솔저인 버키 문제가 더해지게 됩니다. 사실 평소대로라면 이 협정에 가장 반대해야 할 사람은 토니여야 합니다. 늘 규제나 통제받는 걸 불편해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규제가 없던 자신의 삶과 어벤져스 활동의 시행착오를 통해 토니는 변했습니다. 영화에서 토니가 부모님과 마지막으로 대화하는 가상 장면이 나옵니다. 어머니가 사람이 앞으로 일어날 일은 잘 모르니 아버지께 잘해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토니를 많이 아낀다는 말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 정말 이날이 부모님과의 마지막 대화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실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했던 토니는 이 모든 일들이 돌이킬 수 없는 자신의 평생의 후회로 남았습니다. 한편 캡틴은 자신이 사랑했고 동시대의 사람으로 생존했던 패기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가뜩이나 역사의 과정 없이 단번에 현대 문화와 삶에 적응해야만 했던 캡틴은 영화에 다 나오진 않았어도 힘겨운 나날들을 보냈을 겁니다. 주어진 임무라도 전념하면 그나마 지금 생활에 견딜만 했을 겁니다. 최소한 예나 지금이나 평화를 위해 싸워왔으니까요. 버키의 생존을 알기 전까지 패기는 캡틴에게 있어 자신의 기억을 공유할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그녀의 생존만으로도 그가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패기를 잃는다는 건 곧 자신의 삶의 일부를 잃는 것만큼 큰 상실감이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과거 동시대의 유일한 생존자였던 버키마저 테러범으로 누명을 쓰게 됩니다. 만일 그마저 잃게 된다면 이거야말로 자신이 죽는 것만큼이나 끔찍한 일이 되는 겁니다. 캡틴 아메리카 1편을 봤다면 캡틴에게 버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여러분은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캡틴은 어떻게든 버키를 구하기 위해 독단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한때 MIT에서 강의를 끝낸 토니는 한 희생자의 어머니로부터 당신이 내 아들을 죽였다라는 비난을 듣게 됩니다. 이미 아이언맨 1편 때부터 그는 자신의 회사에서 공급된 무기로 많은 이들이 희생당한 걸 알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이언맨으로서 평화를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에게 돌아온 건 당신이 내 아들을 죽였다라는 희생자의 비난이었습니다. 나름 토니에게 이것은 트라우마와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다 소코비아 협정 문제로 토니파와 캡틴파의 전투가 일어나며 절친인 로드가 사고로 반신불구가 됩니다. 캡틴에게 버키가 있다면 토니에게는 페퍼 다음으로 가장 의지하는 친구가 바로 제임스 로드입니다. 캡틴은 페니를 잃은 슬픔과 상실감에 과거 유일한 친구였던 버키마저 잃게 된 상황, 토니는 부모를 잃은 트라우마에 가장 의지하던 페퍼와도 불화를 겪고 절친 로드는 반신불구가 된 상황, 그것도 자신의 눈앞에서. 토니와 캡틴 모두 상황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토니는 영화 후반쯤 가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버키뿐만 아니라 어벤져스 모두 음모에 빠졌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캡틴과 버키를 만나며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어벤져스를 지킬 수만 있다면 소코비아 협정 같은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보았을 뿐이었습니다. 캡틴은 그 반대가 어벤져스를 지키는 일이라 본 것이었죠. 그러나 이 모든 건 화해를 통해 더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버키가 세뇌되었을 당시 토니의 부모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것을 지금 자신이 직접 확인한 토니는 캡틴이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숨겨왔다는 것에 더욱 큰 배신감을 받습니다. Did you know? I didn't know it was him. I just did you know? Yes. 부모 살해범을 눈앞에 두고 친구로 믿었던 동료가 자신을 배신한 상황. 전문용어로 눈이 안 돌아갈 사람, 뚜껑이 안 열릴 사람이 있을까요? 이송의 끈을 놓았어도 100번은 놓았을 겁니다. 이제는 소코비아 협정 따위는 문제도 안 됩니다. 유일한 친구로 생각하는 버키를 지키려는 캡틴과 부모의 원수를 갖겠다는 토니. 당시 토니의 행동에 감정이입이 안 됐던 관객이 몇이나 될까요? 제가 이 영화를 여러 번 보며 느낀 건 토니는 사실 이런 상황에서 이송의 끈을 완전히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충분히 캡틴을 죽이고 버키를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단번에 몸을 두 동강 내는 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캡틴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경고까지 하며 끼어들지 말라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이송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겁니다. 나 같았으면 이유 불문하고 캡틴과 버키 둘 다 죽였을 텐데, 아니 부모를 건드렸는데. 물론 캡틴도 이송의 끈을 놓지 않고 토니를 죽이진 않았죠. 왜냐하면 잘못은 캡틴이 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도 자신의 판단이 틀렸음을 편지를 통해 인정합니다. Change what happened. I don't care. He killed my mom. 여하튼 2대1 싸움부터가 굉장히 가슴 아픈 안타까운 장면이었습니다. 페퍼를 잃고 희생자들에게 날카로운 비난을 받고 절친 로드는 반신불구가 되고 믿었던 캡틴은 배신을 하고 부모의 죽음마저 괴롭고 분한 상황에서 그는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 없이 처절하게 홀로 싸워갑니다. He's my friend. So was I. 반면에 캡틴은 끝까지 친구와 함께 싸웠죠. 이것은 캡틴을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버키와 힘을 합치지 않고는 지금의 토니를 진정시킬 방법이 없다는 걸 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토니나 캡틴이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11호의 갈등 구조는 탁월할 정도로 잘 만들어졌습니다. 분명 양쪽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캡틴의 마지막 편지처럼 각자의 신념을 갖고 싸웠을 뿐입니다. 크게 보면 토니 역시 과거 사고뭉치였다가 점점 철이 들며 더는 실수를 안 하려다 보니 소코비아 협정에 찬성했고, 캡틴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고하게 자신의 신념을 고수하다 보니 협정에 반대하게 된 겁니다. 물론 협정 자체의 결함은 알고 있었고, 다만 토니는 협정 내용은 앞으로 수정해 나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뭐 제 설명이 충분하진 않겠지만 여러분이라면 어떤가요? 협정 문제만 보자면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싶나요? 또 부모를 살해한 증거를 확인했을 때 과연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취할 것 같나요? 글쎄요, 개인적으로 둘의 입장이 이해가 가면서도 이 순간만큼은 전 토니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차라리 토니가 버키를 실컷 패도록 내버려 뒀다면 어땠을까요? 반쯤 죽도록 패긴 해도 진짜 죽이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캡틴이 이 문제를 먼저 다른 동료들과 나누고 조언을 구했다면 어땠을까요? 캡틴 스스로 언급한 것처럼 사람을 믿는다면 토니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다른 멤버들과 먼저 소통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며 느낀 메시지는 3가지입니다. 첫째, 리더는 독단적 판단과 책임감보다 정직한 소통이 우선이다. 둘째, 옳은 일을 한다고 믿어도 그것이 틀릴 수 있다. 셋째, 인간이 하는 일은 완벽할 수 없다. 그렇다고 캡틴이 그동안 전혀 소통을 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토니 문제에서만큼은 솔직하지 못했던 거죠. 뭐 예상치 못했던 일이기도 하고,
사실 캡틴이 팀원 개개인을 생각하는 마음은 오히려 토니보다 훌륭하다 봅니다. 다만 토니건 캡틴이건 어벤져스이건 아무리 옳은 일을 위해 힘써도 실패와 뜻밖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 늘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옳은 일을 위한 행동을 멈춰선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캡틴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이 둘이 어떻게 화해를 하며 다시 한 팀이 될지 무척 궁금해집니다. 혹은 버키가 토니에게 사과하는 장면이 나올까요? 나오면 좋겠네요. 영화 개봉 전까지 어벤져스 시리즈 정주행하면 어떤가요? 지금까지 캡틴 람이었습니다.